안녕하세요. 지코노미 TV입니다. 오늘은 압구정에서 10년 넘게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시고 그리고 블로그도 압구정지기라는 필명으로 운영하시는 압구정 중앙부동산 대표 신만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혹시 아까 녹화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코노미도 많이 보셨다고? 네, 지코노미 네. 열혈 팬이고요. 네. 당연히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한번 추천 한 번만 해주시죠, 제대로. 네, 지코노미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 모신 이유도 요즘 네. 되게 심상치 않은 압구정의 분위기 때문이었잖아요. 굉장히 심상치가 않아요. 압구정동 같은 경우 작년 9.13 대책 후에 거의 거래 절벽을 맞아가지고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작년 말 올 초까지 그렇게 약세를 보이다가 올 4월부터 거래가 다시 재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전용 면적 한 108제곱미터 경우 대책 전 26억 7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다가 올 3월 달에 22억 원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근래 같은 면적으로 해서 25억 원까지 거래가 되면서 지금 회복을 보이고 있고 현재 동일평형으로 25억에서 26억까지 호가가 형성이 돼 있고요. 됐습니다. 그대로 회복이 됐네요. 네, 그리고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현대 아파트 전용 면적 14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31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했었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32억 8천만 원에 최근에 거래가 됐습니다. 아, 또 된 거예요? 네. 이게 대출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요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덩치가 큰 압구정 아파트에 모이는 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저희가 압구정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요, 가장 큰 수요는 갈아타기 수요입니다. 기존의 강남권에서 1주택자분들, 예를 들면 인근 지역의 반포나 잠원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대치 아니면은 잠실 범강남권으로 봤을 때 1주택자분들이 본인 집을 처분을 하고 거기다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대출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좀 더 나은 지역이나 좀 더 나은 단지로 이제 갈아타는 수요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출 규제도 좀 있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공동 명의로 많이 구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부부간에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진입하는 분들이 가장 큰 수익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반기 내내 내리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좀 불쏘시개 역할을 불쏘시개라고 어떤 역할을 했던 게 결정적인 게 이제 3월 말에 네. 이슈가 됐던 리디노미네이션 그게 사실은 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렇게 저희가 지금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좀 주택을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현금이 있는 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아무래도 좀 지금이라도 부동산을 좀 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움직임이 좀 시작되는 걸 저희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 불쏘시개가 있으면 이제 또 땔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땔감 역할을 했던 게 개포동 쪽에서 조합원 물량들이 풀리기 시작을 했어요. 3월 말부터 4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개포동 물량이 풀리기 시작을 하니까 실제 내가 어떤 집을 사고 팔려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제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동네 분들은 또 파는 분들은 또 그거 가지고 또 좋은 지역이나 좋은 단지로 가려는 또 수요가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옮겨타기. 네, 그래서 3월에서 4월 사이에 저희가 개포 대치 쪽에서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우리 집이 팔릴 것 같은데 압구정으로 좀 오는 게 어떠냐, 적정한 매물이 있냐 이렇게 많이 상담을 받았었는데 그 시점으로 해서 좀 매수세가 살아나서 여러 지역에 온기가 퍼지면서 지금 이렇게 회복세를 좀 빠르게 좀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 같아요. 혹시 3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이슈가 좀 영향을 미쳤거나 그것도 있었죠, 사실은. 어떻게 현장 분위기가 좀 어땠어요? 나름대로 정부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결단을 가지고 내놓은 정책인데 오히려 강남의 희소성만 더 부각을 시키면서 오히려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어떤 대기 수요를 더 촉발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그 정부에서 발표를 했던 3기 신도시는 강남권 아파트에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까지 제거가 되면서 수요층이 좀 더 활발해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압구정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약간 객관적으로 장단점이 어떤 건지 좀 여기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 재현이 될 수 있을 만한. 저희가 뭐 집을 살 때 보면은 보통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자녀 학군을 생각해서 뭐 어느 지역이 좀 학군이 좋다니까 그쪽으로 좀 가야겠다는 분도 계실 테고, 어느 분은 뭐 직장이 좋으니까 여기가 뭐 어떤 업무지구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을 테고, 역설적이게도 압구정동 그 오는 분들은 그런 구체적인 목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죠? 압구정동 오는 것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아, 내가 압구정을 가지고 있다가 뭐 5년 후든 10년 후든 재건축 후에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압구정 들어오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그게 그 압구정동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그렇게 오시는 분들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그 압구정동에 그 왜 오시는지,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압구정동 지금 사가지고 뭐 평당 얼마 가겠냐, 돈이 뭐 얼만큼 남겠냐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솔직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여기 안 들어오셔도, 압구정 안 들어오셔도 어디 가셔도 수익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 수익을 내겠다는 목적으로 오시면은 압구정동 아니어도 충분히 좋은 동네 많으니까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그래도 압구정동을 오고 싶으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압구정동은 그래도 진짜 안 오시면 어떡해요? 근데 오게끔 돼 있어요. 왜냐면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여기가 끝이니까. 압구정동 이상의 어떤 그런 그 브랜드 파워를 제가 본 어떤 단지나 지역이 없습니다. 뭐 단점이랄까 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가장 큰 그 벽은 뭐냐면은 이제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재건축이요. 네. 지금 서울시장이 이제 도시 기본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심의 중에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지만은 진행은 하고 있지만은, 워낙 단지 규모가 크고, 예. 그리고 또 어떤 그 지역에서 나오는 상징성이랄까, 뭐 시장에 미치는 파급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견제를 받을 가능성도 높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길게 걸릴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없다거나, 내가 근시일 내, 뭐 몇 년 안에 내가 새 아파트를 가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살겠다, 이런 분들은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러지 않는 이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압구정동을 저희가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네, 제가 알기론 그냥 이게 재건축 사업이 좀 잠정 중단된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네. 현재 상황은 좀 어떻죠? 압구정이 지금 미성부터 현대아파트, 그 한양아파트까지 6구역이 그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 구역은 이제 조합 추진위가 설립이 돼 있고, 뭐 일부는 또 아직 그런 어떤 단계 없이 지금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데, 그 추진위원회 설립된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규제가 너무 좀 강하고 이런 상황에서 조합을 설립하고 재건축을 진행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좀 어떤 의문이나 회의감이 좀 드는 어떤 주민들도 좀 늘어나면서, 그 추진위를 좀 잠정 뭐 보류를 하자, 뭐 활동을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뭐 규제 하에서는 당분간은 뭐 재건축이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하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압구정 같은 데는 뭐 10년 이상 긴 시간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은 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은 어느 다른 지역 못지않게 또 빨리 또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이 되면 네. 얼마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얼마까지요? 예. 지금 현재 아파트로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인근에 있죠. 거기가 지금 9천만 원대까지 거래가 됐고, 지금 호가가 1억을 형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재건축 후에는 1억까지 본다는 단지들이 많아요. 뭐 많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러면은 현대 아파트 압구정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나? 제 생각에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건 플러스 알파. 그래서 한 1억 2천에서 한 1억 5천 정도.
뭐 이거는 현재의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앞으로 또 5년 후, 10년 후에 주변 시세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때 아마 또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그럼 뭐 그때도 20%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건축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네. 압구정이 좀 특이하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몇 개가 있는 걸로 들었어요. 뭐 네. 1대1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자리 재건축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네. 이런 걸 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게 좀 어떤 용어인지부터 일단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그 제자리 재건축이라든가 1대1 재건축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도시정비법, 그러니까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쓰는 용어고요.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그냥 1대1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평형 그대로 받는다거나 아니면 좀 더 느려서 받는다든가 뭐 이 정도 개념이고, 제자리 재건축이라는 거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위치에 비슷한 걸 내가 재건축 후에도 받는다는 그 개념이거든요. 근데 중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수도 이미 지금 현재 충분히 많이 세워져 있고 층도 어느 정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헐고 재건축을 새로 했을 때 늘어나는 세대수라든가 올라가는 층수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층 아파트에서 내가 헐고 새로 졌을 때 과연 내가 뭘 받을지를 기대하고 예상을 하게 되는데, 가장 우리가 그 합리적이면서도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장 비슷한 걸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상상하기가 쉽겠죠. 네. 역세권에 있으면은 뭐 역세권 위주로 새 아파트를 공급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이슈되는 게 이제 한강변, 한강 조망 이런 걸 많이 찾는데, 한강변에 있는 분들은 또 한강 조망을 보고 이런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중층 아파트 재건축한 사례를 보더라도 층이나 위치에 비례해가지고 주는 게 지금 일반적입니다. 그런 점을 좀 그 유념하셔서 이렇게 좀 단지하고 위치를 좀 둘러보시면은 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역시 현장에서 계시는 분이라 이게 구체적이고 이게 생생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뭐 앞으로도 뭐 이런 얘기 많이 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만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